제가 뭐 소셜 저널리즘이라고 타이틀은 아주 거창한데 사실 이미 제가 도착했을 때 2010년에 갔었는데 이미 그쪽에서는 뭐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그 전통 저널리즘 쪽에 대한 관심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되어 있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충격이었고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방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고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할 기회를 지금 주어졌는데 얼마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아무튼 뭐 제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들은 것들 그리고 나름대로 연구한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발표하는 거는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론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뭐 연구에 필요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를 하는 중에 질문이 계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슬라이드를 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다 커버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발표한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죠. 일단은 제가 오늘 강연할 주요 내용들입니다. 소셜 미디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인들이 얼만큼 뉴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정보들 그리고 미국 언론과 미국 기자들이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지 아마 이 방법들은 특별하게 미국 언론이어서 또는 미국 기자들이어서 다르게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도 디지털 잘하시는 분들 많고 유럽 쪽이나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테크놀로지 이용은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내에서 현재 너무 많은 소셜 미디어가 있는데 그 많은 소셜 미디어들이 미디어를 다 알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어떤 프로페셔널하게 이용한다고 하는 기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주로 이제 미국의 기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집중을 해서 트위터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레딧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에 링크드인이 등장을 했고 다음에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2010년, 스냅챗 2011년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각광을 받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틱톡인데 그 아무래도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초기에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논란이 많았죠. 개인 정보를 유출한다, 수집한다,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국가 정보 문제,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했지만은 트럼프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들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같지 않고 대체로 뭐 이런 것들이 메인이긴 한데 전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외에도 아주 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지금도 아마 나오고 있을 것이고 내년에 또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면은 뉴스를 얼마큼 많이 이용을 하느냐 아마 이 비율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종종 또는 가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노인층이나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은 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분들을 뺀다고 하면은 대다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 각 소셜 미디어 플랫폼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에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기성세대에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미국 전체에서 뉴스 사용자 중에서 31%가 페이스북에서 정기적으로 뉴스를 본다고 했으니까 유튜브도 22%, 트위터, 인스타그램, 레딧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소셜 미디어 이용자 중에서 그 사람들이 뭐 트위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여러 가지 이용 방법이 있겠죠. 근데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어떤가? 트위터 이용자 중에서 55%는 뉴스 목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한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페이스북도 높고 레딧도 유튜브, 틱톡 높습니다. 기자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자들은 트위터를 가장 선호합니다. 미국 기자들은. 간단하게 소셜 미디어를 미국 언론이나 기자들이 왜 이용하고 있나, 그 장단점은 무엇인가.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새로운 독자들을 시청자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겠죠. 기존에 이제 전통 미디어에서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뉴스를 외면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소셜 미디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을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고 그들이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수익이겠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은 팔로워 수가 얼마큼 되느냐 또 클릭 수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논란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물론 뉴욕 타임스 소셜 미디어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소셜 미디어 컴퍼니에 끌려다니지는 않겠다.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익 측면에서는 수익 배분 소셜 미디어 컴퍼니가 광고를 뉴스와 연동해서 올렸을 때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올라가는 콘텐츠 뉴스 콘텐츠를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기자들은 소셜 미디어가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채널이 아니다. 가령 뉴욕 타임스에서 내가 기사를 보는 거,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는 거하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거는 너무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제공을 하고 저널리즘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페이크 뉴스 이런 논란도 컸었고, 그다음에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들이 게이트키퍼가 없으니까 소셜 미디어에는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고 그리고 소스가 너무 많죠. 단순한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개인들 온갖 단체들 누구든지 소셜 미디어 어카운트만 있으면 정보를 공개하고 쉐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소셜 미디어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독자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소셜 미디어를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이용 방법으로 나눠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취재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죠. 취재에서 소셜 미디어를 빼고 취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도 미국의 언론사에서 취업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을 할 때 네가 다룰 수 있는 소셜 미디어가 뭐냐, 네가 소셜 미디어 어떤 걸 포스팅했느냐, 독자와 어떻게 소통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팁이나 뭐 이론이나 뭐 아이디어나 어떤 것도 좋다.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라.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트위터를 통해서 정보를 찾고 아이디어를 찾고 취재원을 찾고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취재원 찾는 데 소셜 미디어가 아주 보편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가령 뭐 제가 컴퓨터 쪽을 주로 취재를 한다 그러면 컴퓨터 쪽에 IT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또 비즈니스 쪽에 있는 분들, 컴퓨터 쪽을 연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를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그분들의 소셜 미디어를 계속 팔로우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놓치지 않는 거죠. 제가 컴퓨터에 관련돼서 이런 게 중요한 이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거를 찾아내서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리면은 뭐 새로 만든 제가 트위터 계정인데 개인 계정은 아니고 아주 쉽습니다. 여기 트위터 홈페이지에서 여기 이거 다시 3개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면은 리스트라고 두 번째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스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팔로우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트위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셜 미디어에도 이런 기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처음에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페이스북을 이용해서도 취재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을 통해서도 취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트렌드 발견 뭐 당연하겠죠. 소셜 미디어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이슈를 찾아낼 수 있겠죠. 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은 후스트 같은 뭐 이런 관련된 소셜 미디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또 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트위터에서 정보를 찾을 때 상당히 이용한데 후스트는 뭐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현재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키워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해시태그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아주 많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 올드 스쿨이라고 하는데 뭐 가르치는 학생들은 20대죠. 18도 있고 19, 20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친구들은 뭐 소셜 미디어와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뭐 거의 알다시피 소셜 미디어를 같이 사는 세대인데 이 세대들에게 이제 이걸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은데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가 이용하는 게 뭐냐, 내가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네가 기사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저도 그럼 나는 이런 방법을 알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크라우드 소싱 아마 한국 언론에서 제가 그 뭐 기자협회보나 미디어 오늘이나 뭐 다른 또 언론사 사이트를 보니까 크라우드 소싱 하는 기사들이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해서 작성된 기사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라우드 소싱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요. 사회적 이슈나 논란 이런 거 있을 때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취재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구글 닥스 뭐 많이 이용하시겠지만은 들어가시면은 바로 누구든지 와서 정보를 애드할 수 있고 추가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크라우드 소싱은 제가 종종 보는데 CNN 같은 24시간 뉴스 채널에서는 브레이킹 뉴스는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큰 뉴스, 가령 지진이 일어났다,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뭐 태풍이 왔다, 뭐 겨울에 뭐 윈터 스톰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전개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좋은 기사를 쓰기가 어렵고 그리고 다른 지역 매체들이
앞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 매체,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나 뭐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로컬에는 좀 약하니까 그런 정보들을 신속하게 얻기 위해서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바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 토네이도가 이번에 이제 그 미국 미드웨스트 많은 주에서 큰 피해를 입혔는데, 그런 경우에 그 온갖 사진들하며 정보 피해 이런 상황들, 토네이도 크기, 규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해서 취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들이 많고 기자들이, 그리고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은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기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트윗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뭐 정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취재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 사례인데, AP Associated Press 9.11 20주년 기억 기사 들었는데, 이미 뭐 저희한테는,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911 저는 뭐 TV로 바로 봤었죠. 그 상황에 떨어지는 사람들, 뭐 빌딩 무너지는 거. 근데 20주년이 지났으니까 미국의 젊은 층들은 이게 뭐 옛날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미 이제 잊은 사람도 있고 충격은 컸지만은, 그렇지만 이거를 다시 이제 조명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려고 할 때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을 잘 했는데,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소셜 미디어 에디터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많은 참여를 받았고, 그래서 그 참여에서 얻은 정보들을 우리가 기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달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자사의 뉴스 링크 제공하는 거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요. 소셜 미디어에서 아이디를 찾은 다음에 기사 작성하고 웹사이트 올리고 다시 그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일종의 순환 구조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소셜 미디어 이용 중에서 인게이지먼트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게이지먼트를 시도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인게이지먼트 이 부분에 초점을 둬서 잘 하는 미디어들은 독자들도 더 유지를 하고 새로운 독자들도 가져오고 수익도 남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고 봐야 되겠죠. 댓글을 다는 형태 다 하지만요. 그리고 팔로우하고 쉐어하고 클리킹하고, 기본적으로 미국 언론들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인게이지먼트를 늘렸을 때 그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을 우리 독자로 또는 우리 시청자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인데요. 이제 박스 뉴스에서 제임스 커미 FBI 디렉터였죠. 중간에 이제 잘렸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시도를 했는데 그냥 뭐 인터뷰만 하면은 단순하잖아요. 너무 그 기자가 물어보고 답하고, 그러면 이게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궁금한 게 있을 텐데 그걸 질문을 뭐가 궁금한지 알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라이브로 했죠. 그리고 바로 질문이 올라오면 바로 답변하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었겠죠.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세컨드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내가 TV 채널을 보면서도 트위터를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바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 언론사 기자와. 그래서 니네가 지금 이 질문을 했는데 나는 그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질문을 추가해라. 그리고 제임스 커미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나는 그게 클리어하지 않다.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언론 방식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있다고, 뭐 한국 언론에서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뉴스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이제 엔게이지먼트인데 이게 뭐 되게 수식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산출하는지 이런 부분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대체로 근데 댓글을 얼마나 다는지, 팔로우를 얼마나 하는지, 클리킹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런 지수를 만들어내는데 박스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매체들보다 높은 거를 알 수 있겠죠.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박스가 페이스북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 인터액션, 그 상호작용을 아주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도 박스는 아주 발군의 역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위에서 그런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자들도 많이 있고, 소셜 미디어 팀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은 기자들이 그 소셜 미디어 관련 팀에 소속해 돼서 몇 가지 더 이유를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충성심이 있는 고객층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총기 사용에 찬성하는 움직임들, 뭐 현충일, 뭐 폴리스 관련 행사, 뭐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토픽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기사로 만들어내겠죠.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웃게 하는, 그리고 좀 소프트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냅니다. 그라운드혹 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미국에서 그라운드혹이 나오면은 이제 봄이 시작이다. 뭐 그래서 그런 소프트한 기사, 뭐 해돋이인데 해돋이 모양이 뭐 십자가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 별로 대단한 기사는 아니지만 이런 기사들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feel good news 이런 형태가 먹혔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하자.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좋았지만은 우리가 이걸 좀 더 발전을 해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시도를 하는 게 박스의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매체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업로딩 수도 상당히 많죠. 다른 매체에 비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있는 부분은 어널리틱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미국의 저널리즘 스쿨에서 하나의 코र्스 클래스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기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 동네에 타임스 유니언이라는 로컬 신문사가 있는데, 이 신문사는 전에는 2명이 있었던데 최근에 한 명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1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그 독자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뭘 하는지, 무슨 기사를 보는지, 무슨 댓글을 다는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만을 추적하고 연구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당히 중요한 거죠. 뭐 클릭해서 잠깐 보시면은 페이스북 어카운트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통해서 어떤 기사들이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댓글들 다는지, 뭐 트윗 같으면은 리트윗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링크드인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또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2020년 아마 블랙 피플들이 미국 사회에서 백인 경찰들에게 총을 맞아서 죽는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좀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너무 자주 벌어지고, 그래서 기본 바탕에 그런 인종 갈등 이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네이도나 뭐 이런 뭐 지진이나 뭐 이런 것처럼 너무 급속하게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지금 뭐 크노샤에서, 위스콘신주에 있는 도시인데, 크노샤에서 지금 프로테스트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건물을 부수고 뭐 시위를 하고 뭐 경찰하고 다투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한다. 로컬 미디어들은 그 지역을 아니까 잘할 수 있는데, 뉴욕타임스다, 뭐 CNN이다,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소셜미디어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지금 뭐가 핫 이슈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포스팅하는지, 이 사람들이 뭐 실시간으로 포스팅을 하거든요. 아, 지금 프로테스트가 시티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한 명이 총에 맞아서 지금 쓰러졌다. 뭐 세 명이 총에 맞아서 병원으로 후송됐다. 뭐 이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이런 분석들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도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취재를 충분히 해서 기사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많겠죠. 뭐 하루 걸릴 수도 있고 뭐 이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자, 트위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위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슬라이드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층이 가장 많다. 네,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은 트위터가 가장 애용하는 소셜 미디어고요. 단순하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 트위터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미 만들어진 뉴스를 트위터에 보내는 게 아니라 뉴스 시작 단계에서부터 내가 지금 한국에서 뭐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취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 이걸 취재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해시태그 만들고 사진 찍고 그래서 바로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계속 트위터에 트윗을 하겠다. 그래서 1시간 단위로 트윗을 한다든지 2시간 단위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연구 자료를 보니까 범죄 관련 기사, 그리고 공공 이슈, 그러니까 뭐 정치나 어떤 정책 사안, 이런 뉴스는 트위터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취재원 찾는 거, 그리고 정보 찾는 거. 트위터가 장점이 이게 공적인 퍼블릭 성격이 있지만은 프라이빗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익명으로 정보를 주기를 원해, 나는 익명으로 너와 얘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프라이빗 컨버세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공개적으로 트윗을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또 정보를 찾고 정보를 얻고 하는 것 같습니다. AP가 트위터에서 상당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AP는 아시다시피 통신사고, 기자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죠. 아주 많이 있고, 그리고 브레이킹 뉴스, 무슨 일이 터졌다, 뭐 누구 뭐 대통령이 죽었다, 뭐 IT에서 대통령이 뭐 암살됐다, 뭐 항상 AP 보면은 가장 금방 떠오르죠. 특히 AP 트위터 계정을 보시면은 바로 아실 겁니다. 소셜 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AP에는. 그래서 취재원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죠. 회사 규모가 큰 만큼 소셜 팀에 사람도 많죠. 몇 명이 아니라 거의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그리고 트위터 계정도 20여 개나 되니까, 그리고 각 계정을 운영하는 팀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편집국 안에서 너는 이거 하고 뭐 너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들이 있고 그 팀들에서 별도로 계정을 운영을 하죠. 관리를 하고. 패션에 관련된 트위터 계정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패션 뉴스를 알기를 원하고, 패션계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그리고 뭐 새로운 트렌드가 뭔지 이런 걸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은 그와 관련된 뉴스를 계속해서 피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패션에 관련된 트위터 계정이 있어요. AP는 독특한 거죠. 근데 AP만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다른 언론사들도 이런 식으로
특화된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메인 트위터 계정인데 주로 이제 브레이킹 뉴스, 발생 뉴스, 뭐 정치 뉴스, 사회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팔로워들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데 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마 공신력 면에서 세계적인 매체인데 이 매체가 소셜 미디어를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리서치를 해봤는데 딱 뉴욕타임스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할 만한 거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트위터에서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는 그러니까 시의성이 있는 정보들, 시의성이 있는 이슈들, 그리고 미국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된 밀접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팔로워들과 관계 맺는 거, 그 사람들과 인터액션하는 거. 제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살펴봤더니 뉴욕타임스 트위터에서는 자기들은 인텔리전트하고 그리고 인포럼드 커멘터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독자들은 상당히 지식인들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이 높고 이런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검증되지 않은 정보 그리고 뭐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정보 뭐 이런 것들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좋은 정보를 찾는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뉴욕타임스는 사실은 제가 연구를 하고 싶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근데 죄송하게도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는 저널리즘 쪽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 게 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이제 현장에서 언론사들에서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 어떤 스킬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로 발전하기를 원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은 듣고 있죠. 근데 소셜 미디어를 모르는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소셜 미디어 단순하게 뭐 계정을 갖고 있는 바탕이 아니라 이용자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언론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뭐 한국이야 뭐 공적인 공공 언론사도 있고 뭐 사기업도 있고 하지만 미국은 다 프라이빗이니까 이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뒤에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비디오로 뉴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비디오 뉴스를 선호를 하고 쉽고 또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쪽에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질문 고맙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은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일찍이 여기에 눈을 떴고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초기에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들이 이제 기자 개인들이 나 유튜브 채널 만들고 뭐 트위터 계정 만들고 뭐 계속 막 했죠. 근데 이제 중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꽤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어하기도 해고하기도 하고 뭐 수를 소송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에서 그 소셜 미디어 이용 가이드라인이 없는 언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걸 네가 따르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른 데 가봐. 우리는 이런 가이드라인 가지고 움직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컬에서는 그렇게까지 제가 뭐 타임스 유니언이나 뭐 로컬 매체 저희 동네에 있는 가지고 있는 데가 꽤 많은데 안 가지고 있는 데도 있지만은 그래도 걔들이 아마 그 취업을 할 때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쓸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때 우리의 회사의 브랜드는 이런 거고 우리의 레퓨테이션은 이런 건데 네가 이것에 수긍을 하면은 사인해. 그렇지 않으면은
뭐 사인하지 말고 뭐 가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동의를 하고 개인 기자 개인의 소셜 미디어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되게 클리어하죠. 최근에 많이 있어요. 틴보그 아마 틴보그일 텐데 그 친구 블랙 여자였는데 틴보그 에디터로 아마 그 히스토리컬하게 아주 그 최초의 이제 블랙 특히 여자가 이제 틴보그 편집장이 됐으니까 주목을 받았죠.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물론 들어오기 전인데 트위터에 뭐 이상한 것을 많이 논란이 되는 것들을 트윗을 많이 해가지고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파이어되고. 왜냐하면은 그 사인할 때 계약 사인할 때 뭐 다 보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여기 들어와서 네가 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네가 우리 회사에 뭔가 뭐 해를 끼치지 않았느냐, 이게 다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지금 제가 트위터 얘기했고 유튜브 얘기했고 인스타그램도 조금 봐야 되고 레딧도 잠깐 얘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지 않네요. 약간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유튜브 핵심은 미국 대다수 언론사, 주류 언론사 또는 뭐 신생 언론사, 뭐 지역 언론사 가리지 않고 유튜브는 핵심적인 툴이에요. 미국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모르고서는 언론사를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언론사에서 TV, 신문, 뭐 매거진 뭐 상관없이. 그래서 유튜브에 상당히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자기 사이트 회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높아요. 다른 소셜 미디어와 달리. 그런 측면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들도 그런 유튜브에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봤을 때, 그리고 거기 광고를 붙였을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 MBC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MBC가 좀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아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 정확하게 얼마큼 벌고 있는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략 수백만 달러, 뭐 아주 뭐 천문학적인 돈은 아니지만은 상당한 돈이죠. 벌어들이고 있고, 애들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비디오를 보는 플랫폼이다. 다른 소셜 미디어, 물론 비디오 볼 수 있고 하지만은 애들은 비디오 플랫폼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확고한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은 이제 그 Executive Vice President, 그러니까 부사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얼만큼 투자를 하는지 아시겠죠. 10여 명의 직원이 소셜 미디어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셜 미디어 당연히 전체 관리하고 스트리밍 서비스 관리하고 자사 사이트도 관리하고 그리고 유튜브와 관련돼서 아주 체계적으로 단순하게 기존의 TV 채널에서 만든 뉴스 프로그램에서 만든 뉴스를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비디오를 올릴 것인지, 헤드라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떤 포맷으로 만들 것인지, 에디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올린 이후에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합니다. MBC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뉴스 프로그램이 강하죠. MBC 밤 뉴스하고 미드 프레스. 이 상당히 인기가 높고 유튜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MBC TV 채널을 안 봐도 유튜브 들어가서 미드 프레스 보면서 재미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글쎄 뭐 그 앵커가 나와서 설명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초청도 하고 뭐 이런 포맷인데 상당히 기획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거를 또 유튜브용으로 만들어요. 단순하게 그 TV 채널에서 방송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MBC가 또 잘하는 게 뭐 짤막한 다큐멘터리, 비디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들, 유대인 혐오, 낙태, 총기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이런 문제들 항상 관심이니까 미국 사람들도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인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 같지만은, 높지만은 그게 사실이지만은 미국인들도 정치에 관심 있는 층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실제적으로 유튜브를 잘 이용함으로써
유튜브 이용자들이 자기 TV 채널을 보는 사람들로 바뀌고 있다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30-40%가. 그러니까 미드 프레스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2020년, 2021년 비교를 해보면 얼만큼 MBC가 잘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2억 뷰죠. 아무래도 몇 가지 이제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라이브로 방송을 한다든지 상당히 분석적인 뉴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측면이 있을 거고, 특히 라이브 비디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MBC는. 그래서 중요한 사회적인 행사나 뭐 국가적인 행사나 뭐 이슈가 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보여주고 바로 거기서 이용자들이 참여하게 하고 뭐 그래서 답도 하고 상호 소통을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틱톡이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도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들은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으면은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픽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처음에는 뭐 라이프스타일, 소프트한 것들, 뭐 필름이나 뭐 뮤직이나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 트래블이나 있지만 지금은 정치, 뭐 경제, 사회 관련된 그런 그 하드 뉴스들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미국은 아니지만 BBC 미디어 에디터라는 이분은 인스타그램이 곧 트위터 추월할 거다. 이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다 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보시면은 뭐 지난주에 그러니까 18에서 24세 젊은 세대들이 이런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얼마큼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봤는지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26%의 젊은 세대들이 젊은 층들이 코로나 관련 뉴스를 봤죠. 상당히 높은 거죠. 아까도 말씀했는데 뭐 그 트위터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 인스타도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아주 많고요. 워싱턴 포스트 잠깐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시면은 뭐 이것도 워싱턴 포스트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거 여기도 있고 오피니언 뭐 헤드라인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계정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물론 워싱턴 포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그렇고요. 뉴욕 타임스, 뭐 패션, 뭐 트래블, 오피니언, 이벤트.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뉴욕 보면 이제 뉴욕 타임스 주말판은 아주 두꺼운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전문적인 분야의 기사들이 아주 많죠. 그런 나는 패션에 너무 관심이 많다. 근데 뉴욕 타임스에서 쓰는 패션 기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뉴욕 타임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면은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겠죠. 또 릴리라는 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운영하는 건데 페미니즘 관련 뉴스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근데 독특하게 아주 심각하게 이 사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대중문화적 시각에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뉴스로 만들고 그거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미지 스크린샷을 만들어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게 컬러풀하지는 않아요. 되게 이제 블랙 앤 화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스토리즈 인스타그램에 아마 스토리즈 이용하신 분 계십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이게 뭐 짧은 15초 미만의 짧은 비디오 콘텐츠인데 지금 대다수 언론사에서 이거를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24시간만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핫한 뉴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지금 관심 있는 뉴스 이런 것들을 바로 뉴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걸 이용하면서 언론들이 인스타그램이 뉴스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단순하게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사진 공유하고 이런 사이트만은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활용을 해보시면은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젊은 층들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지에 몰려들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는 그건 총기 사용에 대한 논란인데 이 논란에 대해서 그 총기를 판매하는 그 주인을 인터뷰한 건데, 인터뷰도 아니고 그 사람이 총기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특징이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 너무 가볍고 15초니까, 그리고 쉽게 와닿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좋으면은 쉐어도 하고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보그라는 매거진은 이 스토리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를 늘렸고요. 쉽지 않죠. 20% 가까이 구독자를 늘리는 거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아주 특이하게 자기 회사의 여러 가지 부서, 인력 부서, IT 부서, 편집, 그 다음에 뭐 이런 각 부서에서 뭘 하는지, 그 사람들은 누군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IT 부서 소개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는 편집국 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그 워싱턴 포스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런 관계가 맺어지면은 뉴스를 제공할 때 훨씬 더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하겠죠. 페이스북은 CNN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페이스북은 워낙 많이 이용하실 거고, 트럼프 타워 2006년에 뭐 19살 먹은 젊은 친구가 트럼프하고 할 말이 있다. 나는 연구자인데 나는 트럼프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트럼프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한 게 트럼프 타워,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를 그 이상한 기구를 통해서 올라갔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잠깐 클릭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라이브로 방송을 했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라이브로 계속해서 보면서, 그리고 그 밑에 질문도 하고, 그리고 CNN 기자들이 답을 하고 계속,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닌데 거의 3시간 가까이 이 친구가 올라갔죠. 그냥 빌딩 건물을 저런. 그래서 CNN은 자기들이 우리는 비주얼 미디어 매체다. 우리는 TV를 잘하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비주얼이다. 그래서 라이브를 이용한다. 뉴스가 모놀로그가 아니라 독백이 아니라 대화다. 계속해서 뉴스 이용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라이브가 CNN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잠깐 CNN의 그 소셜 유닛,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팀이 되겠죠. 그게 세 가지 이제 서브 팀이 있는데,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팀, 현재 트렌드가 무엇인지, 지금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주로 찾고, 그리고 얻은 정보를 검증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퍼블리싱 팀은 기사를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임무를 주로 맡고 있겠죠. 그리고 TV 팀은 소셜 미디어에 맞게 CNN TV 프로그램을 편집하고 그리고 제공하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이용자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단순하게 뭐 소셜미디어 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세분해서 임무를 맡겨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죠. 마지막입니다. 레딧. 제 아들이 아주 선호하는 제일 최애 소셜미디어 사이트. 한국에서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라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가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기자들이 레딧을 중요한 소셜 미디어 뉴스 채널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사람들이 지금 뭐에 관심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원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여론이 지금 상태 어떤지,
레딧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레딧을 이용을 해보시면은 업보트, 다운보트, 업보트는 이제 좋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운보트는 싫어한다. 그래서 업보트를 하면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그 포스팅이, 다운보트를 하면은 내려가고. 그래서 업보트를 계속 많이 받아야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댓글도 달고 쉐어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뉴스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현재 관심이 있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곳이 레딧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레딧을 상당히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워싱턴 포스트 이분 소셜 미디어 에디터라는 분이 이제 말한 게 단순하게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레딧은 인게이지먼트 플레이다. 그래서 독자들하고 계속 소통한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뉴스를 포스팅을 했을 때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리고 흥미로워야 되고 그 다음 믿을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평가가 돼서 업보트를 하든지 다운보트를 하든지. 근데 워싱턴 포스트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저기 스크린샷을 제가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플루, 감기하고 동시에 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레딧 이용자들이 그러면은 나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플루에 걸렸다. 막 이런 걸 이제 포스팅하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플루의 그냥 변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그러면 내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줄게.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뭐 이 사람은 플루로나라는 뭐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러이러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일부만 위쪽만 제가 저기 캡처를 했는데 밑에 쭉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네 설명이 맞다. 그러면은 계속 업보트를 하고, 그러면 그 포스팅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올린 포스팅이 계속해서 위에 남겠죠. 그리고 니네 잘하고 있어. 아니면은 못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을 거의 마쳤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일종의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처음에 디자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이 될지 소셜 미디어가, 그래서 필터는 하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팍스 뉴스를 보면 팍스 뉴스에 맞는 정보들을 계속 내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거는 다 아는 건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이 사람 개인 회사, 프라이빗 컴퍼니니까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 그리고 자기들도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뭐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지만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소셜 미디어 컴퍼니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헌법, 수정헌법 1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거를 어긋나서 정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양극화되고 파편화되고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또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층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미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를 보자. 갈등은 항상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런 어떤 공공장이죠, 공론장이죠, 퍼블릭 스피어,
개인 기업이 만들어서 운영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공론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언론들은 어쨌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서 언론이 죽어가고 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하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딱 부러지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죠. 뭐 양극화 부추기죠. 그리고 파편화 일어나고 그 다음에 편식을 하게 되고, 아마 저커버그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소셜미디어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주요 미디어가 된다, 그러면 뭐 또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크린인데, 아마 이제 제가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알아낸 조금 알려주고 싶은 교훈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미국 언론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변하고 적응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일정한 포맷, 한 가지 포맷 또 한 가지 형태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절대적으로 그 뉴스를 소비하는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많은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저널리즘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미래의 뉴스를 소비하는 층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자.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디오 뉴스 아주 중요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앞으로 나올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아마 비디오 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 언론사에서 취업 공고를 낼 때 그래, 네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무슨 뭘 할 수 있어, 소개해봐, 그리고 네가 만든 게 있으면 보여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다른 것도 제가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언론사에서 근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제가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듣고 한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 슬라이드 몇 개 이제 그 직책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최소한 부사장이나 부회장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책임지고 있다. 그 말은 소셜 미디어가 얼마큼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겠죠. 단순하게 어떤 팀장이나 매니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CNN 같은 경우에는 그 소셜미디어 유닛 안에도 여러 가지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팀, 퍼블리싱 팀, TV 팀, 그다음에 AP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인적 구성을 보면은, 기자를 당연히 이제 그 분야에서 기사를 잘 쓰고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다 그러면 정치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리고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꼭 그 테크니컬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단순하게, 그러니까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정치 분야에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 가령 트위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트렌드가 뭔지, 그리고 트위터에서 지금 정치인들이 어떻게 커넥트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죠. 취재를 하는 기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네가 취재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컬래보레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사례는 뉴욕타임스에서 꽤 전인데 한 뭐 7, 8년 된 것 같은데 그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주립대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석사 학생. 근데 이 학생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언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의 모르는 근데 이 학생을 채용을 했어요. 이 사람을. 근데 뉴욕타임스 일단 지금도 뭐 워낙 잘 나가는 매체니까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놀랬죠. 주변에서. 아니 왜 저 사람을 채용을 했지? 근데 이 사람이 인턴을 거기서 했는데 인턴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뉴스를 단순하게 텍스트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막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데이터 작업을 아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뉴스를 그런 식으로 보여줬을 때 독자들이 어떻게 더 반응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 물건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채용을 한 거죠. 인턴이 끝나자마자. 아마 이제 그런 경우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들, 뭐 IT 쪽에서 뭐 경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너네가 우리한테 컨트리뷰트를 할 수 있으면은 와, 웰컴.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도 비용이 특별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죠. 물론 팀이 있어야 되고 이제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에디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이 들어가겠지만은 어차피 소셜 미디어는 열려 있으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지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거는 뭐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뷰에 따라서 얼만큼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돈을 받으니까 광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구글은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글은 이제 뉴스를 생산하지 않잖아요. 근데 구글 뉴스를 들어가면은 온갖 뉴스가 다 있죠. 온갖 매체 뉴스가. 그러니까 구글은 일종의 이제 애그리게이터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그냥 네이버처럼 약간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언론사들로서는 야 우리가 돈 주고 만들었어. 왜 니네는 공짜로 그거를 포스팅해가지고 니네가 수익을 올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니네 그 저작권 내. 그래서 아마 일부 국가에서는 그 소셜 미디어 컴퍼니하고 구글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걸로. 니네가 우리 뉴스를 쓰면 거기 돈을 지불해라 뭐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구글이 뭐 자기들 해소하겠죠. 근데 구글 뉴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낸다든지 구글 뉴스를 통해서 자기 사이트 독자들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유지하는 효과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기성 언론, 그러니까 전통 언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추락을 막고 예전 상태로 최소한 돌아가서 그리고 미래에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발버둥 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에 허우적대고 이렇게 이 상태로만 안 되고 뭘 밖으로 나와서 뛰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그냥 구글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확 바꾸는 게 낫다고 보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워낙 이제 논란을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동하는 국민들을 선동해서 뭐 이상하게 모는 뭐 이런. 근데 그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아마 인스타그램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두 군데에서 블락을 했죠. 아마 서스펜드를 한 거니까 돌아올 수 있어요. 몇 년 뒤에. 이게 완전히 뭐 없앤 건 아니고. 근데 그 자기 기준들이 있었죠. 그래서 최소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그런 포스팅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는 네가 하는 거는 이런 기준에 위반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스펜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았다가 나중에 해.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언론사 기사를 가지고 개별 기사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들어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뭐 아시다시피 그 선거 대선 때 트럼프가 이겼다고 믿는 사람들 공화당에 지금 60% 이상이 지금도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이겼다고 믿고 있거든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정보들도 우리는 아주 세계 제일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다 허용을 해. 우리는 인정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 뭐 이런 사유니까 아마 그런 포스팅을 가지고 블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맥스 뉴스라고 하는,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스보다 이제 훨씬 극우 매체인데, 그 맥스 뉴스에서 하는 무슨 소셜 미디어 계정 하나가, 그것도 이제 서스펜드가 됐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제 그것도 비슷한 이유였을 겁니다. 트럼프가 뭐 대중을 선동했다, 그래서 국가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아마 이런 이유. 그리고 너무 분명한 뭐 페이크 뉴스였나,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아마 맥스 뉴스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맥스 뉴스 말고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언론사 자체가 뭐 극좌부터 뭐 극우 뭐 온갖 형태의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분명히 작동을 하는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야지 더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자기 기사들을 노출을 시킬 텐데, 실제로 페이스북은 중간에 많이 바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번만 바꾼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해서 바꿨는데, 거기에 맞춰서 언론사들이 특별하게 뭐 자기들 소셜 미디어 전략을 바꿨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그 플랫폼을,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그러면 누가 이용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은 미국 내에서 뭐냐면은 노인들, 그리고 나이 든 50대 이상, 그리고 뭐 되게 이제 좀 컨serva티브한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 매체 색깔이 좀 리버럴하다, 그렇게 하면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게 더 낫겠죠. 온갖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쪽에 있어서도 뭐 한국에 무슨 뭐 연구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거기도 많이 있고요. 그 보면은 이제 유튜브 가령 뭐 채널 자기들 채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걸 보면은, 그냥 뭐 벽돌 뒤에 벽돌 하나 있고 조그만 자기 골방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셋업 해놓고 자기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화이트하우스다, 아니면 뭐 캉그레스다, 뭐 이런 데는 거기도 출입처 제도가 있으니까 등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자기 좌석이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뭐 트럼프한테나 바이든한테 질문하기 어렵죠. 만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취재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정헌법 1조에 따라서 누구한테나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걸 뭐 언론 기사로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다양하고,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 자체가 이제 다양성이 한 가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버금가게끔 온갖 종류의 그런 자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소셜 미디어 뭐 채널을 만들거나 해서 그걸 통해서 뉴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뉴스라고까지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전문적으로 하는, 뭐 제 학생 중 한 명은 인스타그램에서 졸업하고 언론사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안 들어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에서 뷰티에 대한 자기 인스타그램 그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관련된 포스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자기 생각에는 그걸 통해서 뭐 광고를 좀 받고 하면은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찾기 힘들어요. 사실은 뭐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도대체 뭐 이렇게 많은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되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 노력이죠. 끊임없이 바꿔야 되니까. 어쨌든 컨텐츠 메시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 뭐 야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야마가 있는 거고, 그 야마에 맞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은 이제 텍스트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라디오 기자들은 이제 말로 포장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는 이거를 영상으로 포장을 해야 되니까,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비주얼 요소도 아주 많아요. 단순하게 뭐 TV 영상 이런 측면이 아니라, 뭐 아까 여러분이 질문하셨는데, 그 회사 안에, 각 회사 안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용을 합니다.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좀 상호작용적인 비디오. 페이스북이 최근에 뭐 이제 미래 비즈니스로서 메타 회사 이름도 바꾸고 뭐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개념의 그 가상 현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사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이미 그런 식의 페이스북이 미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자기들이 뉴스로 만들겠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결과물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계속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기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기자 능력 있는 기자들 많은데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그 문제죠. 대학에서 소셜미디어는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죠. 특히 저널리즘 쪽에서는 소셜미디어 클래스가 다 있고, 저도 이제 소셜미디어 저널리즘 뭐 이런 타이틀로 가르치기도 하고, 소셜미디어 어널리틱스 이런 타이틀로 가르치기도 하고, 일부 저널리즘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하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데 넘어서 코딩, 약간 프로그래밍 이런 클래스를 가르치는 대학들도 꽤 있고요. 아주 뭐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경쟁이 심한 사회니까 대학이 많고요. 그리고 언론사도 많고 경쟁이 심하니까 달라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앞서가지 않으면은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죠. 그리고 새로 교수를 채용할 때 네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뭐야? 우리는 지금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럼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데모 해봐. 그러면 데모해서 뭐 괜찮네. 그러면 들어와 가르쳐. 이렇게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에서 그거를 한다고 저는 많이 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교육 과정의 일부로 대부분 주에서 포함이 돼 있고 아마 미디어 리터러시의 일부 요소로 아마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할지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하게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들려주셔서 고맙고요. 소셜 미디어가 저는 저널리즘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현실에서는 꼭 필요하고 소셜 미디어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저널리즘의 본령은 좋은 기사를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좋은 기사를 만들 수 있는 신념이 있다. 그런 언론사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소셜 미디어 지금의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뭐 테크놀로지 위주 사회지만은 저는 생존할 수 있다고 믿고요. 소셜 미디어가 새로운 형태로 발전을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독자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콘텐츠,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언론사가 어디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